안녕하세요. AI 알려주는 쌤, AI쌤입니다. 지난번에 올린 영상 프롬프트만 알면 AI 그림이 달라진다를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특히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 하는 분들께는 작은 도움이라도 됐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 통해서 누구나 쉽게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AI로 그림을 그리려고 시도해 봤는데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던 적이 있으셨죠?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막막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시행착오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직접 만든 그림 그리는 공식을 담은 자료를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이 공식만 알면 누구나 쉽게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배포할 자료에는요, AI 그림 그리는 핵심 팁과 공식들이 모두 담겨 있어요. 예를 들면은 프롬프트를 구성할 때는 어떤 키워드를 사용해야 하는지, 색감과 스타일을 결정하는 방법 등 그림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AI로 그림을 그리려면 프롬프트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아실 텐데요. 그 프롬프트를 잘 짜는 공식만 제대로 익혀도 정말 드라마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직접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자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그림 프롬프트 공식이라고 해서요. 네, 처음에 내가 무엇을 그리고자 하는지 주제가 있어야 돼요. 그리는 대상. 고양이를 그린다. 고양이 3마리를 그린다. 그런데 고양이 3마리가 그다음 세부 묘사가 필요해요. 고양이 3마리가 소파 위에서 장난을 치듯 놀고 있다. 요런 거는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명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주제, 그리고자 하는 대상, 그 다음에 세부 묘사, 고양이가 있으면 고양이가 무엇을 하고 있다. 책을 읽는 소녀를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나무 아래서 책을 보는 건지 해안가에서 책을 보는 건지 그런 정도, 세부 묘사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 드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아랫부분인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었던 거 미드저니를 기본으로 해서 미드저니에서 그림 프롬프트 공식 뽑는 방법 그거를 설명드렸었는데요. 그거에 맞춰서 제가 챗GPT에서 미드저니에서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꼭 들어가야 할 요소들이 무언지를 뽑아봤고요. 뽑아보다 보니까 스타일, 색상, 조명과 분위기 이렇게 핵심 내용 6가지 그 외의 선택사항들을 이렇게 줬습니다. 사실 핵심 내용 6가지지만 6가지를 다 넣지 않아도 돼요. 이 중에 한두 가지만 조합해서 넣어도 돼요. 그런데 우선 저는 그냥 우리가 미술 전공이나 디자인 전공한 사람이 아닌 입장으로서 어떤 스타일의 어떤 단어 정말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 표현들을 골라 쓰실 수 있게 그렇게 제가 표로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 그릴 때 써먹을 수 있는 스타일 용어들 대표적으로 40가지를 뽑아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스타일 용어는요. 우리말,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프롬프트를 넣을 때는 영어로 넣는 게 좋기 때문에 영어, 그리고 우리말의 한 그 사실주의, 리얼리즘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간단하게 설명한 거.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를 뽑았고요. 이 예시에 따라서 그림을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주의는 현실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스타일인데 이런 거구나. 초현실주의는 surrealism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현실과 비현실이 뒤섞인 꿈 같은 장면이래요.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이게 초현실주의래요. 인상주의의 그림 있고요. 그 다음에 아르누보, 바우하우스, 팝아트, 그리고 미니멀리즘, 만화, 스팀펑크, 사이버펑크 그림 형태요. 레트로라는 그림이 있고요. 픽셀 아트라는 거 이런 그림 형태가 있고요. 판타지, SF, 초상화, 다다이즘, 큐비즘 네, 쭉 해서 저는 정말 그리고 싶었던 게 수묵화 스타일이랑 제스처 드로잉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유화, 종이 공예, 네, 수묵화를 수미에라고 합니다. 먹과 붓을 사용해서 간결하면서도 힘있게 그리는 동양화 스타일 해가지고요. 요게 수묵화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수채화 스케치.
그 다음에 종이 조각 아트에서 40가지를 뽑았습니다. 스타일에서 40가지 뽑았고요. 요게 아무래도 제가 프롬프트나 설명만 넣은 게 아니라 예시 그림을 넣다 보니까 페이지 수가 조금 많아졌어요. 그래서 스타일을 알고 싶으면 스타일을 클릭하면은 요 스타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색상, 하이퍼링크를 다 만들어 놔서요. 색상, 컬러 팔레트는요. 이렇게 클릭하면 요 컬러 팔레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파스텔 색상, 네온 색상, 모노크롬. 네, 색상과 관련된 것은 15가지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색상 관련이 있고요. 다시 제목을 클릭하시면 처음 페이지로 들어가게끔 링크를 연결해 놨어요. 조명과 분위기, 라이트닝과 무드가 있는데요. 이거는요. 요런 단어들을 쓴대요. 드라마틱한 조명, 부드러운 조명, 따뜻한 조명, 차가운 조명, 이 느낌이 뭔지를 예시 그림을 제가 다 넣어놨습니다. 역광, 황혼 노을.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서 나 요런 느낌 그림 그리고 싶다면 그 단어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첫 페이지로 들어가서 배경은요. 배경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시로 제가 넣어드렸고요. 자연 풍경, 도시 풍경, 우주, 바닷가, 정원, 사막 이렇게 해서 예시로 넣어드렸고요. 다시 첫 페이지로 가볼게요. 구도, 컴포지션, 감정이나 느낌, 이모션, 바이브 요런 것들을 사실상 쓰기가 쉽지 않은 표현들이거든요. 스타일, 구도, 감정 느낌, 그 다음에 초점, 카메라 각도, 렌더링, 이미지 비율, 특정 예술 효과 요런 것들은 그림을 예시 스타일을 보시면 이런 거구나. 이런 거는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라는 거를 아시게 될 거예요. 네, 구도, 예시로 가보면요. 중앙구도, 대각선 구도, 3분할 구도, 그 다음에 대칭 구도, 비대칭 구도, 프레임 속의 프레임, 클로즈업, 고각구도, 저각구도. 네, 요런 구도에 관련된 표현들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정이나 느낌으로는요. 평화로움, 행복함, 슬픔.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그림이, 완전히 다른 느낌의 그림이 나온다는 거. 네, 보시면 이거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구나라고 알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초점으로 가면요. 인물 초점, 배경 초점, 전경 초점, 중간 초점 이렇게 표현들이 다 있어요. 움직임 초점. 이런 그림은 움직임 초점, 모션 포커스라는 표현을 넣으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디테일 포커스 하면 이렇게 시계 그림처럼 아주 세밀한 디테일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각도 이런 표현도 고각샷, 그러니까 하이 앵글 샷, 로우 앵글 샷, 아이 레벨 샷, 벌즈아이 샷. 벌즈아이 뷰는 많이 알고 있었는데요. 웜자이 뷰는 맞다. 밑에서 벌레가 땅 바로 위에 있는 벌레가 지렁이가 세상을 올려다보는 느낌으로 이런 거. 그리고 새가 밑을 내려다보는 느낌으로 벌즈 아이 뷰가 있고요. 웜즈 아이 뷰가 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클로즈업 샷이 있고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사용하는 방법은요. 제가 그림을 그렸던 예시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요. 그냥 코즈 카페고 어텀데이고 이건 우리말로 그냥 하셔도 돼요. 그냥 편안한 카페인데 가을날이고 소프트 컬러로 그리고 싶고 피스풀하고 로맨틱한 바이브 이건 아까 거기서 다 단어를 따왔던 거거든요. 근데 수미의 스타일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넣어주면 돼요. 그냥 우리말로 편안한 카페, 그러니까 가을날에 편안한 카페 그림을 그려줘. 소프트 컬러고 피스풀 로맨틱 바이브고 그 다음에 수미의 스타일로 그려줘. 이런 식으로만 해도 되거든요. 같은 프롬프트를 가지고요. 스타일만 제가 바꿔봤습니다. 이거는 익스프레셔니즘, 표현주의의 그림이에요. 요거 표현주의와 인상주의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번에 그림을 그려보면서 알게 됐어요. 저는요, 여기서 요런 거는 미니멀리즘의 그림이라 하고요. 요런 것도 굉장히 한번 그려보고 싶었던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요거 아까 말한 대로 수묵화 그림인데 저는 수묵 채색화로 나온 이유가 여기에 소프트 컬러라는 걸 집어넣기 때문에 컬러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컬러란 색깔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에 그냥 먹물의 색깔로만 아마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림마다 이렇게 동글동글 표시가 나오는데 이거는 보케 이펙트, 보케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것도 제 프롬프트 공식에 보면 다 있고요. 네, 얘는 인상주의 그림이에요. 임프레셔니스트, 인상주의 그림이고, 네, 요거랑 좀 더 붓의 터치감과 진한 밀도의 감이 느껴지는 얘는 표현주의, 익스프레셔니스트 요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제가 하나하나 야생화의 꽃을 인상주의 그림으로 그려줘.
그 다음에 부드러운 붓터치와 생생한 색감의 화풍의 꽃밭 이렇게만 썼어요. 그리고 익스프레셔니즘, 표현주의였죠. 표현주의로 그려줘. 같은 것을요. 팝 아트 스타일로 그려줘. 그 다음에 네온 아트 스타일로 그려줘. 이렇게 그림을 바꿔봤어요. 저는 주제와 세부 묘사가 있고요. 꽃밭을 그리는데 부드러운 붓터치, 생생한 색감의 화풍의 꽃밭 해놓고요. 맨 뒷부분에 스타일만 계속 바꿔줘봤어요. 스타일만 바꿔줘봤을 때 이런 느낌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런 거를 알게 됐고요. 여기는 3D 일러스트레이션 스타일이요. 그 다음에 인그레이빙 스타일, 판화 스타일이요. 요거는요. 느낌이 완전 달라지죠. 이거는 바람에 흔들리는 꽃이라는 표현을 넣었고요. gestural drawing 스타일 해가지고 아까 무용수 그림 있잖아요. 그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페이퍼 아트 커팅 스타일이요. 종이 커팅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거는 수미의 스타일. 제가 너무 그리고 싶었던 느낌의 수묵 채색화? 느낌이 너무 살아있지 않나요? 이게 생생한 색감이라는 단어를 넣기 때문에 그냥 먹물의 느낌만이 아니라 색깔이 이렇게 묻어 들어가듯, 적셔 들어가듯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건데 워터컬러 스케칭 스타일. 이렇게 저는 지금 스타일만 가지고 바꿔봤어요. 여러분들은 아까 프롬프트 공식에 있는 단어들을 계속 이렇게 저렇게 조합해 보면서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앞으로는 얼마든지 그릴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림 그리기는 재능이나 운에만 달린 게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AI로 그림을 그릴 때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즉 프롬프트를 얼마나 잘 구성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연습과 공식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번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를 활용해 보시면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거예요. 저도 이 방법을 익히면서 AI 그림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시간과 정성을 들여 준비한 그림 그리기 공식 자료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무료로 배포하는 이 자료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료 자료는 아래 신청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이메일로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실 때 꼭 정확히 적어주시고요. 숫자와 영문이 헷갈리지 않게 잘 적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자료로 여러분도 원하는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이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